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만나는 화면이 프로젝트 리스트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이 이렇게 위에 써 있고요. 프로젝트명과 해당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여기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새 프로젝트 4번이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새 작업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구조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작업명, 작업들이 여러 개가 속할 수가 있고요. 작업명 옆에 워크플로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 아이콘들은 이 해당 작업 안에 자동화 기능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콘으로 넣어놨고요. 반복 실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작업을 내가 원하는 주기로 제가 세팅해 놓은 대로 계속 반복해서 실행이 되느냐, 그게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생성일, 그 다음에 최근 작업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점 3개를 눌러주시면 작업을 복사하시거나 이름을 변경하시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팅해 놓은 작업을 하나 백업으로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복사 하셔서 쓰셔도 되고, 보면 여기 밑에 복사본이라고 들어가 있죠. 요거를 이제 이름을 변경하셔가지고 다른 작업으로 또 이제 동일하게 쓰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급여 명세서나 이런 거 보내실 때 월별로 저장하시잖아요. 작업을 다시 이제 새로 만드시지 마시고 복사하셔서 쓰시는 경우 좀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름도 이렇게 변경하시고 삭제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새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새 작업을 누르시면 바티 엑셀과 바티 노트가 보이실 거예요. 바티 엑셀과 바티 노트는 이제 바티에서 제공하는 엑셀과 노트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MS 엑셀, 구글 시트, 구글 닥스, 구글 슬라이드, 구글 PPT죠.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연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바티 엑셀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 화면이 뜰 텐데,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많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뭔가 화면 구조가 좀 뭐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고 버튼도 많고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 화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작업 화면을 제가 이렇게 한번 옮겨와 본 건데요. 이렇게 네모를 색깔로 한번 칠해 봤어요. 그래서 총 네모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가장 위에는 프로젝트명과 작업명 이렇게 2개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작업명도 변경은 가능하세요.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번 오렌지색 네모 안에 있는 영역을 저희가 콘텐츠 작성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티 엑셀, 바티 노트 이런 것들 이제 불러올 수 있고 새로 생성하실 수가 있고, 문서를 작성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견적서나 명세서 이런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하는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쓰시던 엑셀을 가져오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 엑셀 95% 이상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구글 워드나 PPT를 가져왔을 때도 이 왼쪽에 1번에 있는 콘텐츠 작성 영역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문서 작성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크롤링할 데이터들을 일로 가지고 오거나, 그리고 저희가 또 고객들한테 발송할 이메일이나 문자 본문 내용도 여기 1번 영역에서 작성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그러면 2번 여기 있는 보라색 영역은 뭐냐라고 하시면, 여기 우측에 보면 이제 데이터 시트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약간 데이터 모양 드럼통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데이터 시트를 상징하는 색상과 아이콘입니다. 요거는 이제 엑셀인데 왼쪽에 있는 엑셀은 이렇게 홈, 삽입 이런 컴포넌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게 없죠. 그래서 간단한 엑셀 형태의 데이터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식이나 이런 걸 변경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쌓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데이터냐면 저희가 아까 이제 뭐 문자나 이메일을 고객들한테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고객사의 주소록
고객사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런 주소, 그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는 거고요. 또 이제 대량으로 키워드를 크롤링 하실 때 여러 개의 키워드들을 쭉 나열해서 넣는 그런 이제 데이터 영역으로 써주실 수도 있고, 그 밖에 이제 워크플로 자동화를 붙일 때의 조건문들을 좀 써주는 그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티의 이제 핵심이죠. 워크플로 창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워크플로 창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서치바를 통해서 저희가 실행할 액션들을 검색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순차적인 흐름으로 자기가 자동화할 액션들을 나열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열에서 선택하신 액션들의 상세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한 번만 실행하기 버튼을 통해서 내가 설정한 이 워크플로우 흐름을 실행하는 기능까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반복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 번만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따가 이제 직접 화면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왼쪽에 파란색 영역, 메뉴 바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기본적인 옵션들이 모아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버튼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마우스 오버를 해보시면 명칭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리스트. 아까 저희 처음 접속했을 때 보였던 화면 있죠? 거기로 가는 프로젝트 리스트 버튼이고, 그리고 새 작업을 만드는 거, 그리고 최근 작업 보는 거, 그 다음에 드라이브 바로 가기. 저희 바티에서도 이제 드라이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로 갈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갤러리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앱이 있고 워크플로 실행 이력을 보는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직접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 가이드로 바로 가실 수 있는 이 아이콘도 있고요. 맨 밑에는 이제 마이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 있는 오른쪽 위에 이제 부가 기능으로 작은 버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총 5가지의 버튼 영역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바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구나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업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바티 엑셀, 여기 1번 아까 컨텐츠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셀입니다. 엑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뭐 함수 이런 거 다 돼요. 썸 함수, 뭐 평균값 구하는 거 이런 거 다 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위에 보면 최대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작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은 되는데, 크게 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최대화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다시 원복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칼럼으로 이제 3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제 성함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길동, 뭐 연락처, 주소록처럼 제가 쓴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 있는 이제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통해서 여기 컬럼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컬럼명을 바꾸는 거가 중요한 이유가 이 컬럼명과 이 왼쪽에 있는 1번 콘텐츠 영역과 연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홍길동 썼던 부분에다가 이렇게 지우시고 이 이름 써주시고, 이렇게 서식도, 뭐 텍스트, 숫자, 날짜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하고 이렇게 히든 처리했다가 다시 보였다가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 추가도 가능하세요. 컬럼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X 눌러주시면 아까 여기 컬럼 1이었는데 이름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더 응용 버전이 들어가시면은 데이터 시트가 정말 편리하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대화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최대화 했다가 다시 원복했다가, 그리고 여기 잠깐 X 누르면 닫았다가 열 때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데이터 시트 드럼통 보라 색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시 생겨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워크플로우 창인데요. 여기 있는 서치바에 커서를 이렇게 놔주시면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자동화 이제 액션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요 하나의 그 기능을 액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액션들의 이제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하나의 묶음이 되면 그거를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액션들이 구글 파일 생성, 네이버 카톡, 그다음에 뭐 슬랙, 챗GPT, 정부 지원 사업 등등 쭉쭉 내려보시면 구글 다음, 그다음에 뭐 쿠팡, 11번가 이렇게 액션들이 쭉 붙어 있어요. 이후에는 계속해서 붙어 나갈 예정이라서 네, 필요하신 기능들 위주로 계속 선별해서 저희가 붙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 하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나는 이제 블로그 한번 키워드 수집해 봐야지 라고 클릭하면 바로 이제 이렇게 설정 팝업이 뜨는데 잠깐 X를 누르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요게 이제 자동화 액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개가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카페를 해볼래? 라고 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액션이 두 개가 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원하는 흐름대로 순차적으로 나열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1번은 네이버 블로그를 크롤링하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카페를 크롤링할게 라고 제가 흐름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 카페를 먼저 크롤링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점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순서를 바꾸신 거죠.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아이콘,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아이콘이 들어가져 있고, 여기에 이제 액션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하기,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검색 결과를 수집합니다 라고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명글은 제가 좀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블로그랑 카페를 크롤링 하는데 키워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키워드 변경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장도 바로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이제 아이콘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설정 버튼이에요. 설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키워드를 크롤링 할지, 어디다가 이걸 크롤링한 결과값을 넣을지에 대한 설정을 이제 이 팝업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설정을 키시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렇게 마우스 오버 하시면 파랗게 뜨는 거 보이시죠? 이 액션 명칭을 클릭하셔도 이렇게 뜨고요. 아니면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셔도 이렇게 뜹니다. 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이어서 뒤에서 해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가 돼요. 복사 버튼이 있어서 요거를 한 번 더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 실행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랑 카페를 다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 실행할 때는 네이버 블로그만 실행하고 카페는 실행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실 때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실행을 일시 정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누르면 또 플레이가 되고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만 하고 네이버 카페 크롤링은 일시 정지를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액션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 뭐 5개 이렇게 설정을 하셨을 때 나는 1, 2, 3번만 하고 4, 5번은 안 할래, 이번엔 잠깐 쉴래 라고 할 때 1, 2, 3번만 키시고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 버튼이 있어서 클릭해 주시면 이 액션이 삭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한 번만 실행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하기 액션은 설정을 완료를 하시면 초록색 체크가 뜨는데,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면 워크플로우 실행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반복 버튼을 통해 가지고 반복 주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반복 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반복, 매주 반복, 매월 반복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아침 8시에 그 알림톡으로 뉴스 크롤링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설정하지 않고 처음 한 번만 키워드 설정을 해놓으면은 매일 아침 이제 보고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아침에 딱 모니터링만 하면서 네,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 만약에 나는 뭐 주말은 안 하고 평일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매주 반복 들어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요일만 이렇게 선택하시고
시작 시점은 오늘부터, 종료 시점 없음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복 설정을 켜주시면은 이렇게 밑에 월화수목금 해서 이렇게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 프로젝트 리스트 가는 화면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렇게 프로젝트 리스트로 다시 가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새 작업 눌러주시면 바티 엑셀 노트부터 가져오기 해서 저희가 연동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업으로 어떤 작업들 했고 그 작업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티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파일을 만들었을 때 여기 저장이 되고요. 나중에 뭐 제안서를 만들 때 이미지를 넣어야 한다. 그러면 이미지를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시고 그 이미지로 제안서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장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갤러리가 있어요. 템플릿 갤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템플릿들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바로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실습할 때 한번 해볼 건데 설명을 드릴게요. 템플릿 갤러리가 좋은 점은 왼쪽에 아까 콘텐츠 작성 영역하고 오른쪽에는 데이터 시트하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 창까지 모든 걸 저희가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필요하신 부분만 수정하시면 바로 워크플로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처음에 이제 구조나 이런 것만 좀 익히시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만 이해가 되시면 사실 템플릿 가져와서 쓰시는 거는 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연결 앱입니다. 연결 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새 작업에서도 보시면 구글 시트 이렇게 가져오려면 아이디를 연동해야 되잖아요. 어떤 구글 아이디에 있는 걸 가져와야 돼 라는 걸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뭐 카톡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카톡 어느 번호로 보낼 거야 라고 또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 계정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보면 저희 이게 회사 계정인데 회사 계정에서 쓸 구글 드라이브, 카카오톡, 그다음에 지메일 발신 계정, 메일, 슬랙, 에어테이블, 우체국 API 등등 제가 이 바티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계정들을 일일이 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동된 계정에서 데이터를 끌고 오거나 다시 데이터를 보내거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한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계정명과 연결 일자 쭉 보실 수 있고 또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 이력인데요. 클릭해 볼게요. 워크플로우 이력 같은 경우는 워크플로우가 자동화 액션들의 묶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작업 안에 그 워크플로우가 속해져 있는 거고요. 그 워크플로우를 언제 실행했고 실행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가 실행한 일시와 작업명, 워크플로우의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액션 개수와 실행 결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클릭을 해보면 제가 실행한 워크플로우 액션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메일로 안내드렸던 내역들도 다 바티로 보내드린 거거든요. 자동으로 보내드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있는 버튼 설명드릴게요. 사용 가이드랑 마이 페이지인데요. 사용 가이드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바티에서 이제 처음 쓰시는 분도 다 아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약간 좀 백과사전 느낌으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템플릿은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자동화 활용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난 본격적으로 바티를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마이 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마이 페이지 가시면 프로필 정보랑 제가 액션 크레딧 쓴 것들, 결제 수단 이런 것들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에 여기 있는 부가 기능, 네, 아이콘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트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버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제 꿈돌이 아이콘은 AI 작성 버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로 간단한 문구 정도는 좀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메일 이렇게 하고
미팅 제안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 제가 지금 여기 커서 들어가 있잖아요. 셀 위치에 이제 문구가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빠르게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써보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공유 버튼은 클릭하시면 외부로 공유하기, 엑셀 파일 내보내기, PDF 내보내기, HTML 내보내기 이렇게 해서 공유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 공유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제 작업 요 링크 있죠. 요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다른 팀원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URL이 복사가 되고요. 이 링크에서 같이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옵션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편집 허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링크를 다시 복사한 다음에 공유해드리면 여기서 같이 공동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엑셀 파일 내보내기나 PDF 내보내기, HTML 내보내기도 가능하셔가지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다운로드도 가능하시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엑셀 파일 내보내기를 클릭해 주시면 제 작업 있죠, 여기. 그 작업 중에서 1번 이 콘텐츠 영역에 대한 엑셀 파일을 내보내는 겁니다. 네, 보시면 네, 요렇게 아까 봤던 그 영역의 엑셀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내보내실 수 있고 PDF로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은 이 작업에 쓴 내역들을 제가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워크플로 세팅하고 왼쪽에 컨텐츠 세팅하고 나서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더보기 워크플로 설정창을 닫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반원, 여기 녹색깔 반원 모양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여닫으실 수가 있어요. 열고 닫고. 그리고 작업을 삭제하는 거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바티 단축키가 있어서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단축키 모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